이 정권이 가만히 보니까 안희정이 때까지만 해도 미투로 이 정권에 찍힌 미운 놈들 다 보내버리겠다고 미투를 굉장히 장려를 했습니다. 장자연 사건을 띄우고 또 캐나다에서 뭐 좀 이상한 여자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또 김학의 사건을 띄우고 이럴 때 성 문제를 가지고 정적들을 싹 쓸어버릴 수가 있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흘러가면서 점점 이 미투 문제가 그야말로 정권의 의도대로만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불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어에서 딱 드러납니다. 이해찬이가 피해자를 갖다가 위로한다면서 이 위로 사과 성명 같은 걸 냈는데 거기에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돼 있고 또 서울시가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처음으로 어제 표현하며 지금 언급을 한 자리에서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하고 성추행이라는 표현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서울시는 어제 이 피해 호소 직원의 신상을 보호하고라고 또 이해찬이는 피해 호소인이 겪은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피해 호소 직원, 피해 호소인, 시는 자기 직원이니까 피해 호소 직원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피해 호소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칭이라는 말과 똑같다고 표현이 되는 거죠. 2018년에 미투 운동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역고소를 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학과 여성단체에서 피해 호소인이라 이래 말했지만은 지금 가해자 측의 편에 서 있는 걸로 누가 보더라도 같은 편이고 같은 패거리인데 그쪽까지 피해 호소인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학술적 용어로 대학에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박은순과 이해찬은 같은 편이라서 박은순 성추행 부분에 대한 입장이 뭐냐는 기자한테 후레자식이라 그러고 상중에 예를 갖추어야지 말한 사람이 이해찬입니다. 같은 입장이라는 걸 드러냈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침묵해온 데가 서울시입니다. 박은순의 직장이죠. 자, 그렇다면 이자들까지 피해 호소인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말을 못 믿겠다라는 불신의 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증거나 이런 것들이 다 제출되었고 고소장과 또 변호인 기자회견까지 나왔고 상담한 단체들의 기자회견까지 나왔는데도 여전히 피해 호소인,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가 당과 서울시의 언급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담겨 있다. 자, 민주당의 젠더폭력 대책 TF 위원장이라는 남인순도 피해 호소인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 했고, 자, 민주당의 대변인은 수사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고소인이라는 말을 쓸 수 없고 자기 방어를 할 가해자가 없기 때문에 피해 호소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의혹을 우리는 지 말이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서울시에서 민간 통합 TF를 만들어서 사건을 종사를 셀프로 하겠다는데 고소 이 여부를 갖다가 유출해 가지고 어떤 행태로든 지금 알아내고 대응까지 논의한 서울시가 그렇잖아요.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서울시가 어떻게 이 문제를 조사를 하겠다는 거냐. 그럼 피해자가 피해를 갖다가 무마시키려고 정보를 뺀 서울시에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때 박원순 편에 서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고소 상황 등을 다 빼돌린 사람에게 어떻게 조사를 받냐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서울시는 이미 고소 바로 그냥 하려고 출발도 하기 전에 고소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서울시에 임순영 젠더 특보라는 사람이 뭐 잘못한 게 있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하면 솔직히 이 일을 문제 제기한 여성의 뭐 전화라 뭐 성폭력 상담소 쪽에서 이런 내용이 넘어왔을 수 있습니다. 인권을 위하는 척 보이기 위한 용도로 젠더 특보라는 게 임명이 언제 됐는가 하면 작년 1월 16일 날 됐습니다. 임순영이가 여기 오기 전에 남인순 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민주당 지금 이 성폭력 TF위원회 그 보좌관을 하다가 넘어왔는데 이하여대 사회학과를 나왔고 이하여대 여성학 석사 출신이고 성폭력 상담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재단 희망제작소는 또 박원순 밑에 있었던 사람. 그런 데서 일하다가 남인순이 밑에서 6년 6개월 동안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젠더 특보라는 여자가 성폭력 상담소에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폭력 상담소에서 기자회견하고 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순영이라는 여자가 피소 당일 급하게 지금 보고했다. 젠더 특보가 작년 1월 달에 됐는데 올해 지금 사건 날 때까지 7월 8일까지 1년 반을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당일날 2시까지는 결정도 안 했다가 2시쯤에 고소하자 돼서 출발하는데 그때 곧바로 박원순한테 뭐 잘못한 게 있냐. 자, 본인은 뭐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말했다 하지만은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젠더 특보가 약속도 안 잡혔는데 왜 박원순한테 갑자기 들어가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보라는 그거 별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뭐 한 5급이나 4급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박원순한테 좀 보자 이렇게 한다면 박원순이 바쁘다 했을 건데 뭔 중대한 일이다 해서 갔을 거냐 아니요. 그런데 한간에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를 가지고 구체적이지 않은 말을 박원순한테 했다가는 난리 나지요.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는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과 관련해 가지고 고소장이 곧 접수된다는데 출발한다라는데 뭐 시장이 그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보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러 들어간 거는 그야말로 박원순한테 자기가 정보가 빨리 있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걸 이야기하러 갔겠지요. 그럼 이 사람은 과거 근무하던 직장이 거기니까 동료들끼리의 이야기를 통해 제보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끼리라도 그 과거에 한 직장에서 일하다가 그쪽에서 박원순 고소해야 되겠다고 정리가 되면 누군가는 슬쩍 흘려주거나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5월 12일 날 첫 변호사 상담을 했다니까 그때도 이미 내용이 흘러갔을 수가 있지요. 본인은 성사건인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전혀 저는 신빙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종로 경찰서나 청와대를 통해서 다 그 밥에 그나물 들이고 서울시에 파견 경찰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중에 또 박원순 사람도 있고 뒤섞여 있으니까 박원순한테 보고가 됐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하나 정말 아리까리한 거는 피해자를 보호 중이라는 여성가족부가 지원기관과 논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부는 그저께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15일에는
피해자 보호 지원기관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지원기관이 피해자 관련 언급을 하기 꺼려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보통 여가부가 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 법률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면 지원기관이 나서서 자동으로 보호를 하는데, 지원기관은 1366 그 여성긴급전화, 해바라기 센터, 성폭력 상담소, 쉼터 여성의 전화 등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박원순의 피해자 A씨에 대해서는 성폭력 상담소와 여성의 전화 등이 보호 중인데, 지원기관에 따르면 여가부가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이 한 번도 지원기관에 대해서 성의있게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보호해야 될 건지를 피해자가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건가를 논의한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가 철저하게 방치했다는 거죠. 자, 막강한 권한을 가진 수도시장이 이 여성을 성추행을 해왔는데 여가부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뒷짐을 지고 있었다. 여가부는 2018년 3월에 안희정이에 대해 김지연이가 폭로했을 때는 충남도에 특별 점검을 나갔고, 3월 5일은 정무비서 김지연이 미투 폭로를 했는데 6일날 용기 내 폭로한 피해자 2차 피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겠다. 무료 법률 지원, 의료비와 심리치료 등 모든 서비스를 해주겠다. 사건 수사 등의 피해자의 관점에서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겠다. 근데 박원순 사건에서는 전혀 지금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9일날 세상에 다 알려졌는데 마지못해 14일날 입장만 냈지, 지금 지원기관이 스스로 알아서 한 두어 개가 움직이고 있지 전혀 여가부하고 지금 연결돼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안희정이한테는 왜 잽싸게 나서서 여가부가 감사 안 하고 박원순이 문제에서는 왜 뒤로 빠져 있는가 하는 부분이 이게 미스터리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박원순에 대한 여권의 어정쩡한 이중적 입장이 관찰이 됩니다. 자, 안희정과 박원순 이 두 사람의 한국 사회에서의 지금 좌파 진영 내부에서의 위치를 보자면, 안희정은 학교 다닐 때 고대에서 학생운동을 좀 했지만은 일찌감치 김덕용이 비서로 들어가서 정치권에서 있었습니다. 노무현이 비서를 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운동이나 학생운동에 맥이 별로 없고 그냥 비서 출신 정치인이라는 거죠. 학교 다닐 때 데모 좀 하던. 그게 딱 안희정의 정체성이에요. 이강재도 그랬고요. 그 노 패거리 따라다니던 사람들 다 그랬습니다. 부산대 출신 뭐 송인배나 이런 사람들이 뒤늦게 합류해서 그렇지, 핵심은 그냥 정치판에서 비서하던 직업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 반해서 박원순은 보면 서울대 우조교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미 90년대 초반에 검사하다가 나와가지고 변호사 하면서 당시 좌파 진영 내부에 본인 스스로 뛰어들어서, 그러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지금 피해자를 돕고 인권을 돕고 이러면서 박원순은 그야말로 그 노무현도 그래 못했고 문재인도 못했어요. 그 둘도 보면 다 그냥 변호사하고 살다가 정치판에, 노무현은 변호사하고 살다가 이제 막판에 인권으로 좀 돌아서 그게 정치판에 들어오는 계기가 됐지만은 그 사람의 운동권 이력이라는 거는 그건 40대 이후에 변호사하면서 형성된 부분이지 운동권에서의 경력이라는 게 없습니다. 문재인은 더하지요. 문재인은 20대에 대학 다닐 때 데모하다가 두어 번 잡혀간 거 외에 그 뒤로는 변호사로서 노무현이 밑에 왔어요. 그냥 본인이 민변 활동을 했든지 무슨 단체 활동을 좀 했는지 모르지만은 장기표 씨 폭로대로 같이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하자고 민주화운동을 하자고 제안하니까 자기는 관심이 없다 했다지 않습니까? 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노무현이나 문재인은 운동권에서 맥이 별로 없다. 근데 박은수는 아직도 한국의 운동권의 맥이 살아있던 90년대 초반에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들어와서 여성 인권이니 뭐 성희롱이니 이런 문제에서 두각을 나타낸 뒤에 참여연대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럼 박은순이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권이 노동이나 농민운동으로 들어가야 현장에 투신한다 했는데, 근데 대학 나온 사람이 노동자가 되고 농민이 되는 게 실제로 쉽지 않았는데 박은순이 시민단체로 사회운동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조직적으로 보여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박은순이야말로 한국의 시민운동을 직업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굶어 죽지 않는다. 돈도 잘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박은순의 이 베이스가 운동권 전반에 강하게 퍼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노무현 문재인보다도 박은순이 운동권에 지금 가장 배후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뭐 백낙청이가 장례위원장을 맡은 데서 보이잖아요. 그 인맥이 솔직히 말하면 노무현 문재인보다 훨씬 깊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권의 핵심들의 박은순이 관여된 부분은 엄청 깊다.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또 여성단체 이 두 개가 다 씨를 뿌려가지고 한국의 좌파 사회단체의 맥락이 됐다. 오히려 뭐 NL이니 뭐 친북이니 하던 사람들은 사회단체로 와서는 다 질이 멸렬해졌죠. 그거는 뭐 촛불단체 이런 걸로 갔지, 그게 무슨 큰 조직과 건물이 있고 직원이 수십 명이 있는, 그리고 뭐 역량이 수십 명 있는 이런 단체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박은수는 한국 사회에 그야말로 뜯어서 자생적으로 시민운동을 하고 시민운동이 직업이 되게끔 만드는 대북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박은순이라는 부분을 자꾸 희야야만 하는데 익숙해서 그 사람이 운동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끔씩 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상기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박은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좌파 운동권 내부에서 함부로 비판을 못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박은순에 대해서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가 지지율이 높고 박은순이 낮아서 뭐 안철수가 밀어서 박은순이 됐다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지지율 이런 걸 보지만, 안철수는 한마디로 연예인 스타처럼 뜬 것이고 박은순은 대중들이 많이 알기 전에 좌파 지식인 시민단체 사회 내부에는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문재인이 박은순을 바라보는데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박을 불편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박을 탐탁치 않게 여겨서 어떤 행태로든지 대권에 가는 부분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문이 있었지만, 문이 안희정이는 매우 쉽게 잡았죠. 또 이재명이도 지금 압박을 노골적으로, 사실은 자기 딴에는 감추고 한다지만 누가 보더라도 노골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박원순한테는 노골적으로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그거는 박원순이 이 바닥에 짬밥이라는 게 문희한테 비교되지가 않게 짬밥과 인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문은 교묘하게 박원순을 키워주지 않는 방향으로 갔죠. 그러니까 박원순 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었고 이재명이한테도 밀렸고 그랬지만은, 이재명도 솔직히 말하면 이 밖에서 굴러온 돌이고 이 박원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박원순은 오리지널 족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운동권에서 엄청 마당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7, 80년대부터 막 데모를 해온 오리지널은 아니지만 90년대 초반 이후에 운동권에서 박은수는 한 20년 경력을 쌓았고, 그게 일종의 운동권에서는 직업으로
시민단체 하는 거를 박원순이 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는 박원순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은 노골적으로 칼날을 뗄 수 없었는데 이번에 박원순이 걸려드니까 아마 경찰이 물었을 거예요. 이거는 고소인 조사를 해야 되나? 안 묻고 경찰의 그 수사관이 새벽 2시 반까지 청와대나 외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 판단으로 잡아놨다면 얘는 벌써 집에 갔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원순이라는 그물이 여기에 왔다.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거를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서울청 경찰청에 물었을 거고 종로서장이 안 물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청 경찰청은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청와대에 물었을 거예요. 적어도 청와대에서 경찰을 향해서 알짜 없이 조사하라고 이야기가 내려왔을 가능성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2시 반까지 잡아놓고 고소인과 변호사를 10시간 조사를 했죠. 만약에 박원순이 그렇게 조사한 부분이 풀어주려고 하는 거라면 박원순이 자살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박원순으로 봐서는 별로 정보도 안 넘어오고 야, 이 고소 첫날 확실히 엮어버리려고 하는구나. 자기도 검사 출신이고 변호사인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살을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